네, 지난 4월 군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일병이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더 조사를 해봤더니 끔찍한 일이 숨어져 있었다고요. 네, 일명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폭력에다가 물고문의 성추행 정황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 안심하고 자식들 군대 보낼 수 있을까요? 지난 4개월간 이번 문제를 직접 조사한 분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행균 대표와 함께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폭력 문제, 이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내용이요. 폭력을 얼마나 대체 때렸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들 뒤로 글씨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때렸냐면요. 맞고 쓰러지면 네. 그 링거라고 하죠. 링거 네네. 주사 놔주고 수액 놓고 또 때렸답니다.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네. 때리고. 네네. 일단 어떻게 사망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망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마지막에? 사망 당일에도 사실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폭행이 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력이 없어 보일까봐 또 이제 링거액을 투여하고 누워 있는데 냉동만두 하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먹는 도중에 뭐 쩝쩝거린다고 해서 뺨을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먹던 이 음식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예. 네. 이 음식물을 다시 다 먹게 했습니다. 아이고. 아유. 예, 그러고는 이제 대답을 또 잘 하지 않는다고 또 폭행을 가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단 한 명을 망을 보게 하고 한 명은 뒤에서 못 움직이게 잡게 하고는 구타를 행했고 쓰러지자 맥박 측정과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해서 정상이니까 꾀병 부린다고 또 집단 구타를 하하. 합니다. 이게 이제 군 의무병이잖아요. 네. 의무병이니까 자기네들이 좀 안다 이거예요. 의료지식이 네네, 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정도면 죽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네네. 때렸군요. 그러고는 이제 구타를 하고 물을 먹고 오라고 해서 물을 먹고 오는데 이제 털썩 주저앉으면서 네. 이제 소변을 보고 이제 의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뭐 턱이 굳어지고 이러니까는 CPR을 시행을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응급처치를 했지만 네, 했지만 이제 뭐 앰뷸런스로 또 옮겼고요. 예. 그러니까 주범이 앰뷸런스 운전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로 옮기고 연천의료원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공범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죠. 물론 이제 쓰러지니까 그때 CPR 하고 이럴 때 출발하면서 거기 남아있던 인원은 또 목격자인 입실 환자에게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거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주지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 환자한테는 네. 네.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 정지가 일단 사인인데, 그러니까 네네.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왔다가 더 문제인 것 같고, 또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범행들을 보면요. 전입원 지 2주 동안은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난 다음부터 매일 폭행을 하는데요. 네. 그것을 입실 환자인 한 명이 쭉 봐왔습니다. 그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하루에 90회 이상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90번 이상. 예, 예. 90번 이상이요. 그리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봐 네. 그 가족들이 운동회 때 부대를 방문하게 돼 통하잖아요.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거짓으로 모독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짓이 나쁜 짓인지 알고 본인들이 한 짓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네. 고의에 의해서 폭행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원에 옮겨진 뒤에 그 당시에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인데요. 사진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요 그냥 사진 다 봤다가는 네. 방송 불가 잔인하기 수준이에요. 때문에요. 네. 그래서 좀 화면을 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해보시죠. 그 폐 부위 쪽하고 복부 부위 쪽에 이제 멍 자국이 있고요. 멍이요? 그리고 와. 그 옆구리 쪽을 보시면 피멍 수준입니다. 물론 그 흉부 쪽은요, 그 전기 충격기를 가했기 때문에 그 흔적도 같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다리에도 피멍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구리 쪽이나 옆구리 쪽은 거의 피멍 수준이죠. 야. 저거는 뭐 한두 대 맞고 저렇게 피멍이 잘 들지 않습니다. 복부 쪽은 특히 멍이 잘 안 들기 때문에 네. 그 선임병들이 구타 가혹행위 할 때 이 복부를 많이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걸 알고
때린 건데 하도 많이 때리니까 이제 멍들이 여기저기 팔 부위에도 남아 있고요. 얼굴 사진도 지금 여긴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얼굴 코 부위도 사실은 그날 안면을 가격해서 안경이 부러지고 열상이 일어나고 얼굴 뺨 쪽에도 보면 열상이 있습니다. 예. 그 네. 부분 너무 좀 흉측해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건 때린 거고요. 네네네. 때린 거 말고도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게 많더라고요. 뭐 개 흉내내라고 했다는 동, 가르침 뱉고 그거 뭐 팔타 먹으라고 했다는 네네, 동. 그런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 피해자가 전입 오기 전에는 네. 다른 또 후임병들을 그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약을 한 통 다 짜먹인다든지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눕혀놓고 그 1.5리터 이렇게 생수병을 네. 입에 꽂아서 그걸 다 먹게 먹게. 하. 물고문이네요, 완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당한 병사는 가담 정도가 약해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네. 나머지 5명은 이제 구속된 상태죠. 아, 그러면 그 때리고 이 했던 사람하고 또 물고문하고 치약 먹인 친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거기 함께 그 의무대에 있는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이병장의 구타 가혹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손일병이 전입을 오고 나서 대상이 이제 타겟이 바뀐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세습되고 대물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리고 나서 이제 멍들고 그러니까 이 멍짜고 숨긴다고 이른바 이제 안티프라민 뭐 네, 파스도 발라줬다면서요. 바르고, 파스도 예, 발라주고. 예. 그런데 이거 갖고 또 딴짓 했다면서요. 네, 저희가 수사 기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그 안티프라민이라는 거를 이제 바르는데 성기에 이제 발랐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멍이 옆구리에 들었으면 옆구리에 발라주는 게 맞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성기에 바른 것은 이것은 성추행이자 성고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굉장히 가중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성적 욕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유죄로 성추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부분은 기소를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에서요? 성추행이 아니다. 성추행이 아니라고 본 건지 아닌지 네. 수사 기록에는 나와 있지만 네. 이것이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관이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검찰관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추가 네. 기소를 요구하고 그리고 명백히 살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가 어제까지 육군단 법무참모에게 전화가 와서 들리는 얘기는 공소장 없이 8월 5일 예정된 결심 네. 공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신 대표님, 뭐 임 소장님 말씀으로 전해 듣기만 했는데도 정말 소름이 끼치고 그 잔인함에 놀라운데요. 군대 내 분위기가 실제로 이런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네. 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라서 제가 뭐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데요. 예.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22사단 임병장 사건, 그렇죠. 그 이전에 또 이번 그 주에도 사실은 그렇죠. 자살 사건이 자살 있었고요. 사건이 2건이 연달아 있었지 예.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관심병사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 사건은 예. 정상인이에요. 어. 관심병사가 아니고 일반 병사예요. 네, 어. 네. 일반 병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두뇌로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가혹한 이건 가혹하다가 할 정도가 아니고 잔인한 어떤 그 그렇죠. 잔악한 행동을 한 거지 네. 않습니까? 예, 이거 악마예요, 네, 악마. 이런 잔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부대 네. 이것을 뭐 육군 전체로 보기에는 좀 너무나 잔악하기 때문에 이 부대의 어떤 문제로 봐야 되지만 예.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지엽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육군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사실 너무나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이제 병영문화개선위원회 그렇죠. 참여를 위원이었고 하셨었죠. 이제 그랬는데 네. 그건 개선이었고 지금은 이제는 혁신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첫 회의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복무제도 혁신분과 그리고 이제 병영문화 환경 개선분과 네. 또 리더십 및 윤리의식 증진분과 이래가지고 한 75명의 각계 전문가들 병사도 있고 예. 또 병사 부모도 있고 뭐 또 병영 삼당사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23명의 자문위원 우리 임태원 소장님도 그 자문위원에 계시더라고요. 네. 자문위원 여야 국회의원 3명씩 뭐 이렇게 해서 23명의 자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내 자식을 여기에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니까요. 마음을 네.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혹시요, 이게 왜 흔히 포병부대는 군기가 세다. 흔히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의무병,
이쪽도 뭐 좀 군기가 세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 의무병이 자칫 실수했다가는 안 되니까 다른 데보다 좀 이른바 흔히 말하는 군기가 좀 세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런 요인도 좀 있었을까요? 워낙에 이 부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그런 피해를 안 당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그런 게 좀 강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까? 우선 여기 부대가 좀 독특한데요. 예. 그 대대하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간부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번에 구속된 이제 하사 한 명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의무중대가 관리가 소홀한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실 공간과 내무 공간과 업무 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예. 통상적인 내무반이었다면은 이런 식의 그렇죠. 사고가 미연에 체크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군의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군의관은 출퇴근하잖아요. 군의관 출퇴근하고 또 순회 진료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없을 사실상 때 많고. 없을 때 많죠. 그러면, 그리고 예. 그 군의관들은 통상적으로 의무 복무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자들을 보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냥 여기는 기술적으로. 군의관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원래 군의관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른바 약국이죠, 여기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군의관이 없고 그러면 최고 그 책임자는 그 계급이 뭐였어요? 하사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하사고 그곳에 가담을 있는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건 하사 한 명밖에. 하사인데 예, 예. 이 하사라는 친구도 같이 폭행에 가담을 했고 네, 이번에 폭행을 그래서 가담하거나 또는 폭행을 방조하거나. 방조하는. 네. 예. 근데 그 친구가 하사라는 그러니까 뭐 그 부사관 그러니까 그 네네. 하사가 병장을 형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왜냐하면 병장이 만 25이고요. 나이 차 때문에 하사가 그런 겁니까? 만 22살입니다. 아. 그리고 뭐 사적으로 이제 술 먹으러 같이 다니고 휴가 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형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병장이 모든 부대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 병장이 예. 때렸을 때 과연 그 하사가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문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평상시에 만약에 나를 이제 어떻게 고발하면은 네.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가뜨리겠다, 니네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협박을 평소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건달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병장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밑에 있는 후임병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네. 사실상 손일병이 또 더 두들겨 맞은 거는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감명 깊은 걸 얘기해봐라라고 했는데 이제 손일병이 아버님이 건달이라는 게 감명 깊었습니다 하니까 그럼 니네 엄마는 무슨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죠. 예. 네. 자, 계급 체계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군대 내 기강 회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지금 부대가 네. 이제 포병 부대입니다. 포병의 하나의 포대 의무대인데 이게 좀 이제 관리의 사각지대죠. 이 포병 부대에 이 포대에 이제 그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포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의무대의 관리를 실제로는 이 A 포대에서 해야 되는데 예. 거주는 지금 B 포대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하. 그러면은 A 포대 입장에서는 원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남의 포대에 가서 관리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또 B 포대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또 위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 또 포대장이 있고 장교들이 다 있잖아요. 위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대원이니까 또 그것을 또 세밀하게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그들만의 세상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주범인 그 이병장의 경우에 나이가 25이라면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온 친구 같습니다. 예. 나이가 많죠. 그런데 지금 부대 내의 어떤 기강회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하사 한 명에 지금 병이 지금 5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른바 최고 왕고 참여라고 할 수 있는 이 왕고 병장이 예. 저 하사를 왕따시켜라. 라고 하면 그들만이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사의 그럼요. 리더십이 완전히 완전히 없는 상실해 거죠. 버릴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면 이 그게 하사는 문제였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과 예. 자기의 생존과 이 병장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 이를테면 뭐 형님이라 부르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평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없기 거예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뭐 사실은 뭐 그 아주 그 하급 간부들만 지금 뭐 구속을 하고 또는 처벌을 한다,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군이 계급들이 다 있으면은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책임과 예. 많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책임과 권한에 확실한 어떤 그 선을 그어줘야 그려져야 된다. 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요. 잠시 뒤에 속보가 하나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무통 살인 사건, 포천에서 발생한 고무통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아이 엄마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했는데
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상금 300만 원 걸고 그동안 계속 체포영장 발부됐는데요. 네. 잡았답니다. 네, 엄마 이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검거가 됐습니다. 예. 지금 현상금 300만 원이 걸려 있었는데요. 자,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에서 시신 두구가 고무통에서 발견이 됐죠. 예. 또 다른 방에서 8살짜리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예. 이 용의자로 엄마가 유력하게 지목이 됐는데 지금 검거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얼마 전에 이제 이 사건 발생하고선 경찰이 다니던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네. 경찰이 찾고 있네요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아들 8살짜리 아이도 그냥 떼놓고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잡혔습니다. 현상금 300만 원 걸렸었는데요. 잡혔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계속 이 끔찍한 얘기 더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우리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전해지면서 우리 네티즌들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 나도 군대 갔다 왔었고 나도 가야 되고 내 남동생, 우리 오빠, 우리 아들 군대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티즌 반응 보시죠. 자, 네티즌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폭력이 군기 잡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대물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22사단 임병장 사건 엊그제인데 아직도 군대 안에 이런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니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해 주십시오. 또 제2의 세월호와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기만 무책임 방관을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도 비슷하게 군 생활했다. 당시 죽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병장 돼서 이런 썩은 문화 없애고 제대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괴롭히는 자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6월에 자대 갔는데 지금 무서워서 손이 다 떨릴 정도입니다. 네. 아들 군대에 보냈지 죽으라고 무덤으로 보낸 것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어느 한 부모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또 이번 사건을 상해치사죄로 볼지 살인죄로 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악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보내야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래서 대체 누가 청춘 다 바쳐 나라 지키고 싶을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동생 걱정하시네요. 누가 안전하다고 보장해 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군대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가로 열고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였거든요. 군대에 다 가는 거고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자식 보냈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는 사실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창에 가서 그 인권센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예. 네. 영창에 가서 어떤 가혹한 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권적이지 않다. 그러지 마라라고 해서 지금 영창 가면 독서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영창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서 책이나 읽고 오지. 네, 이 한 보름 책 읽고 오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혹시 이것이 발각된다면 이것보다 더 내가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라는 겁이 나야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너무 많은 간섭들이 군대에 지금 있으니까 처벌을 강력하게 못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저는 제도를 확실하게 이 차제에 더 바꿔야 된다. 그 제도는 뭐냐? 병력 복무 기간이 지금 너무 짧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왜 짧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짧기 때문에 군대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지금 군대 오는 겁니다. 현역병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사단에 가면 비전 캠프라는 데가 있고 군단에 가면 그린 캠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각 중대나 대대에서 도저히 관심병사들 관리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A급 중에서도 A 플러스급 정도 되는 사람들 비전 캠프나 그린 캠프에 보내요. 예. 네. 그 비전 캠프에서도 안 되면 다시 군단에 있는 또 그린 캠프로 보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30몇 명이 사단 비전 캠프에 있는데 가서 보면 누가 봐도 그 표정이 죽을까? 뭐 이런 표정으로 있대요. 예.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떠한 제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 사단의 경우에 근데 그런 사람은 군대에 또 계속 같이 있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모 사단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30명 있는데 그 30명 중에서 이를테면 비전 캠프를 유지하는 것은 여기서 교화를 시켜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 부대에 네.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돌려보내는 순간 죽을 것 같다 이거죠. 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 못 보내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네. 왜 그 사람들을 군대에 부르냐 이거죠. 네. 제대시켜주지. 그런데 네. 제대시켜주면 또 이것을 악용해서 정상인들도 그런 꼭 척하고. 그런 척하고 제대를 하고 군대 안 싶어 하겠죠. 가려고. 그것 때문에 예. 제대도 못 시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달 줄이면은 2만 명의 병력이 군대를 안 와요. 그러면 결국 병력을 유지하는데 3개월을 줄였으니까 6만 명의 병력이 군대에 안 와야 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지금 관심병사가 4만 5천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4만 5천 명이 대부분은 사실은 군대에 안 왔어도 될 사람이 병력을 24에서 21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죠. 네. 관심병사 10만 명 이상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이런 그 파퓰리즘이 동원이 되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병력 기간을 주무르지 예. 말자라는 어떤 원천적인 그런 해결책이 필요하고 네. 강력한 처벌 이런 게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임 소장님, 지금 군이요 추가 기소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대요. 가혹행위나 지금 막 들어온 뭐 소식이 강제 하나 또 추행에 있- 대해서요. 네. 자, 이거 상해치사죄로 봐야 되는지 살인죄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살인죄가 명백하고요. 네.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대를 때려도 상대방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때리는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네.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소장 변경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한민구 장관님 취임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님께서 이번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도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여하시는데요. 네. 일대 혁신이라면 사실상 이렇게 재판이 방치된다고 판단되시면 장관께서 명령권을 발동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하겠습니다. 육군이요. 지난 4월 이번 사건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이 소장님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이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라는 이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멍든 부분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라고 말해서 이 성추행 의도가 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과의 얘기도 있었죠. 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이 국민께 심려를 끼쳤고 또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조속히 병영 선진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뭐 지금 와서 네, 글쎄요. 국민들께 이게 얘기할까요? 네. 방송이라서 저희들이 더 이 부분을 제가 이 성추행 관련된 부분을 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안티프라민 발라줬대요. 뭐 다른 데는. 그리고 나머지 그 성기 부분은 네가 발라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랐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더 질문 드릴까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워낙 뭐 지저분하니까 네네네.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방송용은 아니니까요. 네네네. 거기까지만 저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네. 범죄자입니다. 저 사람들은 범죄자의 말을 신뢰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을 보고 기소를 결정을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범죄자의 진술을 듣고 기소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발라 그랬는데 거기서 안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어떡하나요? 군 법무관들도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고 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시각으로 이런 지금 정말 이거 엄청난 적폐인데 이것을 예. 바로잡을 과연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윤일병 순직이 결정돼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고 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신청돼 있다고 합니다.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유공자 되면 뭐합니까? 이제 와서 앞으로라도 좀 더 명확한 이 죽음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들 마음 편히 군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